요즘 뉴스 보면 요양보호사 얘기 계속 나오죠. 급여, 부족, 이런 말들이요. 그런데 이게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건강한데 요양은 나중 이야기 아닌가. 나랑은 조금 먼 얘기 같다고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우리 생활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이야기예요. 요양보호사 급여 문제는 결국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연결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 안에 포함된 돈이죠. 그래서 이건 남이 요양을 받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얼마를 더 내게 되느냐, 이 부분과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돈 문제도 있지만 나중에 내가 받을 서비스 질과 선택지도 같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보험료 정말 많이 오르는 걸까요? 뉴스처럼 갑자기 크게 변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보면 보험료는 이미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다만 한 번에 크게 오르기보다는 천천히 움직이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부담을 갑자기 크게 올리기는 어렵거든요.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장 큰 변화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그럼 지금 보험을 더 들어야 하나? 준비를 바꿔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불안해지면 바로 행동부터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민간보험을 추가로 들거나 기존 보험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은 신중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변화는 제도가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라 조금씩 조정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민간보험은 조건이 복잡합니다. 나중에 보장받을 때 제한이 생길 수도 있고 해지하면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결정을 내릴 시기보다 구조를 이해하는 시기라고 보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집니다. 실제로 나중에 요양 서비스를 쓰게 되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지원이 있으니까 거의 비용이 없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는 조금 다릅니다. 집에서 받는 서비스는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시설을 이용하면 그보다 조금 더 부담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식사비나 방비용 같은 건 따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또 하나, 서비스 한도를 넘기면 초과된 부분은 본인이 다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감 비용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원은 있지만 무료는 아닙니다. 구조를 알고 준비하면 훨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 불안해지죠. 나중에 좋은 분을 못 만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정책 방향을 보면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질을 유지하려는 쪽입니다. 근속수당이나 교육 강화 같은 방식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시도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빠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방향도 함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택지도 조금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인력이나 기술을 활용한 돌봄도 같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선택을 바꾸기보다 나에게 맞는 방식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보험은 유지하고, 지출을 점검하고, 서비스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두면 충분합니다.